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하면 안녕하세요. 프리촉입니다. 오늘은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격증을 받으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체육 지도사 자격증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보면은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이렇게 해서 저는 합기도로 취득을 했습니다. 우선 작년에 제가 이 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은 시험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자격증 공부를 한다면은 하루에 2시간씩 해서 한 달 정도는 열심히 해야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이제 시험 접수 기간인데요. 4월 9일부터 접수하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5월 9일에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지 않는 이상 5월 9일에 시험이 치러지니까요. 늦어도 4월 9일 정도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합기도 종목으로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요. 필기 시험은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구, 승마, 볼링, 태권도, 보디빌딩 여러 가지가 있는데 57가지 종목이 있는데 필기 시험은 다 똑같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었는데요. 2015년도랑 16년도에는 솔직히 좀 쉬웠었는데 2017년도부터 갑자기 이 시험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작년에 시험 봤을 때는 정말로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졌다고 생각했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로 운이 좋게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우선 2015년도랑 16년도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문제가 쉽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의 길이가 하나하나의 길이가 짧습니다. 발문이 있고, 문제에 발문이 있고 지문이 있고 보기가 있잖아요. 발문이랑 지문이랑 보기랑 다 짧아요.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에 시험 보면서 발문이 일단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지문은 더 길어요. 그리고 보기도 하나하나가, 보기가 4번까지 있는데 다 좀 길어서 이제 문제 전체를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아마도 이제 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이제 이거 하나가 딱 정답이다 라고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 게,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꼭 이거 아니면 이게 정답인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라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명쾌하게 딱 답이다 하고 딱 찍었던 그런 기분을 잘 못 느껴봤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는 거를 좀 감안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과목은 총 7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5가지만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각 과목당 이제 40점 이상을 받아야지 합격이고요. 그리고 전체를 평균을 했을 때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를 받으면, 40점 미만을 받으면 탈락이고요. 그리고 40점을 다 넘겼었더라도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5과목을 선택했으면 골고루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공부를 잘 안 하면, 그거 하나가 40점을 못 넘으면 이제 불합격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 때 물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역학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운동역학 선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막연히 딱 생각했을 때 좀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문과를 선택하셨었던 분들은 이제 운동역학 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게 있을 것도 같은데, 문과 하셨었던 분이라도 운동역학 하시면 선택하시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운동역학이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다른 것들에 이제 뭐 40 몇 점 받은 것 과목도 있었는데, 이제 전체 평균을 확 올려줘서 이렇게 운이 좋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목에서 스포츠 교육학이랑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소위 말해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외우는 게 좀 약하기도 하고, 그다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었어요. 외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두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두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고전을 했었던 과목이 스포츠 윤리라는 과목인데요. 이제 스포츠 윤리라고 하면은 그냥 윤리적으로 답을 하고 도덕적인 그런 답만 고르면 뭔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뭐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답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또 외워서 해야지 되는 문제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윤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가장 어려웠었던 과목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 선택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걸 감안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그 종목이 보디빌딩이에요. 그래서 보디빌딩 때문에 이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하면, 일단 운동역학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생리학,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요거 세 개는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트레이너 활동하고 그러실 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운동 생리학은 뭐 그런 거예요. 뭐 골격근의 구조라든지, 뭐 등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 뭐 ATP, 글루코스 뭐 그런 거 나오는 과목이고요. 이제 운동역학은 힘과 에너지, 근전도, 뭐 지렛대 원리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은 뭐 스트레스, 목표 설정, 동기 유발, 뭐 자신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니까 이 세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과목은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항수는 각 과목별로 20문항씩이고요. 그래서 총 5과목이니까 100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시험 시간도 100시간이 아니고 100분이에요. 그래서 1분당 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OMR 카드에 정답 체크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은 한 문제당 한 50초 정도에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도, 16년도에는 문제 자체가 다 짧아요. 문제 하나 읽는데도 금방 읽고 그 다음 금방 고를 수가 있어요, 답을. 근데 정말로 이제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작년에는 문제 읽는 데만 해도 거의 1분이 다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감안하셔가지고 시간 배분해서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자격증의 이제 공부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시험이 막 공무원 시험 같은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달달 외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랑 모의고사를 먼저 몇 회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그걸 파악하고 나서 그 중요한 부분을 그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점을 토시 하나 안 빼먹고 다 막 외우고 그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한 달 이상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상대평가는 아니고 절대평가예요. 평균 60점만 넣으면 되거든요.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많아도 자기도 평균이 60점만 넣으면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니까요. 부담 갖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기랑 구술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합기도로 했으니까 합기도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합기도 관장님도 아니고 사범님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합기도 수련생이거든요. 그래도 수련생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는 직장인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체육관을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이제 도전을 하고 딴 거고요. 이제 일선에 계신 관장님들이나 사범님들은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같이 합기도를 수련하시는 분들도 따두면은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